빌라는 앞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다세대 주택의 정부가 집을 사라는 정책을 지금 내세웠고 모아타운의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결국 모아타운 지역 일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 부동산 시장의 공급 방안 대책을 보셨습니다. 자, 국토부의 모두 발언을 보게 되면 주택 공급 확대해 줄 거고 다만 유동성 관리를 하면서 확대해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으로 나눠 볼 수 있고, 아파트는 중장기적인 목적의 공급 방안 대책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세대 빌라 시장은 단기적인 목적의 방안 대책이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제 올해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땐 내년 1월 달에 3단계, 이제 스트레스 DSR 100%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100%가 시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국토부, 정부는 별개의 기관이지만 당연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급격한 금리 인하는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치인 2%대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유동성 관리를 그렇게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얘기가 한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서울은 택지를 조성할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정비사업에서 속도를 내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금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조합의 이견 충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일 텐데, 그러면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경기 침체가 되는 과정에 미분양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미분양이 증가되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죠? 또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저는 대세하락 진입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안 좋은데 무턱대고 진행되지는 않죠. 아무리 추진 단계를 간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조합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진행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합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부모님과 내 가족 간에서도 이견 충돌이 엄청 커지는 상황인데 남과 내가 어떻게 똑같이 이견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견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 재초안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한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이런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이 속도를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인 재개발과 모아타운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서 빈집 및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대규모로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지만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면 철거가 아니라 그 하나의 구역에서 각각의 구역이 나눠져서 그 조합들이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함께 사용을 하고 또 상부도 커뮤니티 시설이나 또 여러 공원들 함께 사용해서 하나의 아파트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상품이다.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되는 것보다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강제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죠.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은 워낙 열악하고 낙후된 곳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분담금 납부가 안 된다면 현금 청산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주변 시세가 아닌 시세의 약 7, 80% 정도 되는 감정을 받아서 쫓겨나는 겁니다. 여기 다 구축 빌라밖에 없을 텐데 이거 뭐 감정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뭐 한 1억대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가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방식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택단지를 보게 되면 나홀로 아파트 한 동, 두 동짜리 지어진 아파트 그렇게 지어진 곳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로주택 정비의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렇게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와 연접되어 있는 주택 단지에서 주민들이 동의율 60% 이상 얻어서 지자체에다가 이반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파트로 추진되고 있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동의율 60% 얻어서 우리도 함께 아파트 지어달라라고 해서 이반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력 자체가 다르다. 여기는 강제조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주민들이 원해서 추진하는 거다. 그래서 아예 동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추진 속도는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을 할 때 의무적으로 80% 이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만 하는데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대형 평형 40평대나 대형 평형 50평대 이상의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형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형 공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부각돼서 금액 상승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의무 공급 폐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 공급이 늘어나면서 희소성이 당연히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모든 수요는 가계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다운사이징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50평 살고 계신 분은 40평대로 다운사이징이 될 거고 40평은 30평으로 다운사이징이 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은 50평이 40평을 주도하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50평과 40평 가운데 40평이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나중에는 이렇게 찾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가뜩이나 그런 다운사이징 대세 하락장 진입하는 구간에 대형 공급이 더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더욱더 대형 공급의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합니다. 대세 하락장엔 대형 평형 낙폭이 커질 거다.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더욱더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추가적으로 2만호 공급을 하고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8만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아니죠. 지금 인천 계양은 올해 착공을 했지만 대부분 이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 3년 안팎이 나오는데 아직 그 기간대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심리적 안정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도 그린벨트를 해제시킨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마 강북 쪽은 해제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은 주택 공급을 하기 어려운 산자락이 많은
그런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부분 강남 아래쪽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고 세곡동, 자곡동 그 인접되어 있는 지역 안에서 또는 강동구 지역 안에서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또는 과천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 안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자, 그렇게 되면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층들이 분명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당연히 전세시장으로 유입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주변의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될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청약의 대기 수요층들이 그 인접되어 있는 지역 일대로 전세시장으로 유입되게 된다면 그 주변 지역 일대로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그 풍선효과로 그 이외의 지역 일대까지도 상승될 여력이 커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임대차 시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시장에서 요 강남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 일대로 그린벨트가 허물게 되면 강남 지역 일대의 전세 가격 상승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상승될 수밖에 없을 거다.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및 27년 우선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이거 들어오려면 최장 제가 봤을 때 15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장기 플랜이다. 1기 신도시 세대만 하더라도 약 30만 가구가 됩니다. 30만 가구. 이게 한꺼번에 당연히 들어오기가 어렵고 매년마다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통합 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각각의 아파트가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주하는 단계가 찾아올 텐데 정부가 이주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나 또는 3기 신도시 내에 이런 공공임대 주택에 잠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따로 하겠다. 그리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주하는 곳의 입지가 사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입지라고 한다면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분당에 살고 있는데 일자리가 서울 또는 뭐 판교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당과 인접되지 못하고 분당과 동떨어져 있는 지역 일대로 이주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요층들은 그 입지 매력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판교 또는 성남 또는 수지구청, 성복동 이런 지역 일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 지역 일대의 전세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집주인 또는 세입자한테 이렇게 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조성을 따로 해준다라고 했지만 수요가 원치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 일대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급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전세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의 중형 평형 6년 임대 이후에 분양 전환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경쟁률이 너무 높습니다. 분양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상제가 아닌 지역 일대에서는 전부 다 고분양가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기축 아파트로 눈을 돌렸는데 기축 아파트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주택 수요층들은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향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2015년에 접어들면서 관망세가 계속 나올 겁니다. 무주택은 이제 집을 안 사는 시점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결국엔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다. 25년 이후부터는 대세 하락장에 진입하는 초입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집을 안 사겠죠. 그럼 이제 관망하고 안정성이 좀 담보되어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주택은 뭡니까? 일단 6년 동안 전세로 있다가 임대에 있다가 6년 이후에 시장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분양 전환으로 분양받을 수 있죠.
그런 목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기축 아파트 가격으로 계속 상승되고 있고 이런 지역 일대로 수요가 유입되고 있지만 기축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정고점까지 근접한 아파트들이 많이 질비하고 있고 그런 금액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무주택 수요층들은 내 집 마련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양 전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대체주택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다. 그래서 빌라 가격이 지금 5월부터 상승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아파트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빌라 가격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만 합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층들을 좀 더 증진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래서 안정권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 수요층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전부 다 부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여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제분한테 1주택을 증여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좀 증여를 해서 자제분이 주택을 매입하고 빌라를 매입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고, 그죠? 받고 향후 나중에 또 청약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세제 혜택들을 좀 확대해서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빌라 LH가 빌라들을 이제 신축 매입하겠다. 그래서 저렴하게 임대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는 앞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만약에 LH가 이런 신축 매입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아마 빌라의 전세 가격은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워낙 상승폭이 지금 컸고 그리고 매매 가격도 상승폭이 커진 상황에서 또 월세 가격 상승폭도 컸죠. 그래서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에서 수도권 지역 일대에 전세와 매매 가격을 봤는데 거기도 함께 상승되죠. 그럼 다시 어쩔 수 없이 서울의 다세대 주택 전세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 전세 가격은 더욱더 상승될 여력이 있었는데 LH가 이렇게 신축으로 전부 다 매입해서 공공으로 임대주택을 만약에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면 주변 민간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의 전세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빌라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아파트에 따른 대책들 전부 다 중장기적인 이런 공급 대책이었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으로선 다세대 주택의 대책들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가 봤을 땐 답을 해준 거죠. 정부는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빌라를 저렴하게 그리고 빌라를 세제 혜택을 많이 확대해서 줄 테니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라. 그 투자 수요층들은 다주택 투자 수요층들이 아니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 그리고 2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목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다세대 주택의 정부가 집을 사라는 정책을 지금 내세웠고 다세대 주택 가운데서도 도심 내, 서울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제고한다라는 목적인데 재건축은 되게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재개발은 이 경기 침체의 동력이 약화가 되고 대세하락에 진입이 되면서 주민들의 동의가 약화되면서 속도가 둔화될 거다. 그럼 반대로 추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동력이 훨씬 더 높은 모아타운의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그렇다면 결국 모아타운 지역 일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징역까지 확대가 된다면 엄청난 매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실제 지금 모아타운의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실제 전세를 맞추는 데 있어서 금방 맞춰집니다. 굉장히 놀랬습니다. 전세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나오는 즉시 그냥 전세가 그냥 동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세 가격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대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투자를 계획해야 되고 어떤 플랜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함께 고뇌하고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